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추정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모평균의 구간 추정인데요. 일단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점 추정이랑 구간 추정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점 추정의 한계점이 뭐냐면은 이제 점 추정은 간단하긴 한데 이제 딱 하나의 값으로 추정치를 제공하니까 이제 신빙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하나의 값이 딱 실제 모수랑 정확하게 딱 일치한다 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어떤 표본 데이터가 추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매번 다른 값이 얻어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 그 x 바를 구할 때 내가 표본을 뽑을 때마다 표본 평균 값 다르게 나올 거잖아요. 물론 같게 나올 이제 확률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게 무작위로 추출을 하니까 뽑을 때마다 표본 평균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모수의 추정치를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이제 실제 모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실제 모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제시하는 방식이 더 이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고, 그걸 우리가 구간 추정이라고 한다. 구간을 이제 인터벌이라고 그러고 추정은 에스티메이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n개의 표본 x1부터 xn까지가 있을 때 이제 모평균, 우리가 알고 싶은 모평균 뮤가 존재할 걸로 추정되는 구간으로는 뮤의 불편 추정량인 x 바를 중심으로 한 x 바에서 플러스 d 마이너스 d만큼.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이런 이제 실직선이 있고 여기가 이제 x 바라고 할 때 여기서 똑같이 d만큼 x 바 빼기 d x 바 플러스 d가 되겠지. 아, 이걸 딱 생각하는 게 이제 더 자연스럽다 이거죠. 구간을 설정을 할 때는 이 점 추정량을 중심으로 고놈을 딱 중심으로 뭐 왼쪽으로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D를 어떻게 정할게, D를 어떻게 정할 거야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왜냐면은 이제 D를 너무 무작정 크게 정하면은 사실 그 구간에 모수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추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D를 막 엄청 D를 한 10만 뭐 이렇게 잡아. 그러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x 바 빼기 d야. 이쪽으로도 그만큼 가서 뭐 x 바 플러스 d야. 그러면은 이제 구간이 이렇게 잡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넓은 구간 안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수는 분명히 들어는 갈 거야.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근데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근데 또 D를 너무 작게 정하면은 우리가 D를 너무 작게 정해서 우리는 겁나 이 정확하게 요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뭐 x 바가 있을 아니 원하는 뮤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그 현실적으로 그 구간 안에 우리가 궁금한 모수가 포함될 가능성 그 확률을 매우 낮게 제시할 수밖에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충 관계가 꼭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D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똑똑하게 뭐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통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D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구간, 이런 구간, 이 어떤 점 추정량과 이 어떤 숫자 D에 의해서 정해지는 어떤 구간에 우리가 궁금한 모수 뮤가 포함될 확률이 몇이 되도록 할지 그거를 이제 먼저 정하고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확률을 우리가 이제 신뢰 수준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고요.
신뢰 수준은 컨피던스 레벨이다. 그리고 이 신뢰 수준은 보통 뭐 퍼센트 단위로 표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퍼센트 단위라는 거는 사실 그냥 0.0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95%야, 뭐 90%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95%라는 거는 사실 그냥 0.95라는 말이고 90%라는 거는 확률로 얘기하면 0.9라는 말이고 아무튼 이런 값들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죠. 신뢰 수준을 결정을 할 때. 그리고 이런 신뢰 수준에 대응해서 도출되는 이 보수의 추정 구간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 바로 요 조그만 챕터의 이름인 신뢰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했는데 그 신뢰 구간이 모수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표본 추출을 그래서 100번을 수행해가지고 100개의 신뢰 구간을 구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결국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간을 구할 건데 표본이라는 거는 추출을 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100개의 서로 다른 신뢰 구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서 95개 정도는 이제 모수 뮤를 포함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어떤 방법을 써서 이런 이제 신뢰 구간을 95% 신뢰 구간을 구했다라는 말은 그 방법으로 우리가 100번을 해가지고 신뢰 구간을 구하면은 그 100개 중에 95개 정도는 모수 뮤를 포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x 바와 d에 대해서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x 바랑 d를 구해서 이 구간을 구했을 때 이 구간에 뮤가 포함된다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 95%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신뢰 구간의 개념인 거고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여기서 먼저 맨 처음에 얘기할 거는 모평균의 구간 추정,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방법,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평균 뮤에 대한 구간 추정 방법은 사실 모분산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로.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아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뮤는 이제 모르는데 시그마 제곱은 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뮤는 또 당연히 모르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구간 추정하는 거죠. 뮤 모르고 근데 시그마 제곱도 모르는 경우, 둘 다 모르는 경우, 오 분산도 모르는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먼저 이제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아는 경우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먼저 이런 정규 분포 평균이 뮤고 시그마 제곱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어떤 모집단으로부터 n개의 표본을 추출한다고 합시다. 그때 이제 표본 평균은 표본 평균은 그 사실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또 이렇게 표준화 해가지고 표준 정규분포화 하면은 이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이 D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사족으로 붙여둔 말인데 사실 모집단이 여기는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안 따라도 사실 n이 충분히 크면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사실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모집단이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중심극한 정리를 안 써도 이렇게 된다. 안 써도
요 x 바라는 놈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근데 이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사실 n이 충분히 크면 중심입한 정리 CLT에 의해서 그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분포가 된다. 그래서 아무튼 신뢰 수준 95%를 우리가 일단 정하고, 그러니까 신뢰 수준은 여러 가지로 사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95%나 90%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로 95%라고 딱 정해놓고 그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유도하는 과정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95%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구간 x 바로부터 이제 왼쪽으로 d만큼 오른쪽으로 d만큼 떨어진 그 구간, 그러니까 그만큼을 포함하는 구간에 모수 뮤가 포함될 확률이 0.95, 95%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니까 이런 게 이제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구간이 이 안에 이제 뮤가 포함될 확률이 0.95다라는 거니까 지금 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신뢰 구간의 정의상.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세 변이 있죠? 변이라고 하면 되죠. 여기다가 다 x 바를 다 빼주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을 세 변에다가 다 곱해줘. 그러면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은 부동호가 반대가 되긴 하지만 사실 요 놈하고 요 놈하고 d랑 마이너스 d니까 사실 똑같이 여기 있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을 요걸로 나누는 거죠. 앞에 기뷰에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해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요 많이 본 거잖아요. 요게 따르죠. 왜냐면은 이 x 바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표준화한 거니까. 얘가 이제 뮤랑 여기서 평균 빼주고 요거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죠. 왜 분산이니까 여기에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죠.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리고 요 놈을 우리가 지금 Z라고 제가 쓴 거고요. 그게 0.95다. 0.95.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지금 이게 표준 정규 분포의 그 확률 밀도 함수예요. 표준 정규 Z라고 할까? 그러면은 이 이제 어떤 이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가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가 되도록 하는 놈들을 알고 싶은 거니까 사실 그거는 이 경계치의 정의에 의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일단 이런 거죠.
지금 요 까만색으로 칠한 부분에 이 너비가 0.025, 0.025라. 0.025 더하기 0.025는 0.05니까 그러면은 요 까만색으로 칠한 부분 말고 이 부분은 0.95가 되는 거죠. Here's some information about Portland downtown. Downtown is a buzzing area within boutiques selling local brands and creative.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경계치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건데 이 경계치라는 게 사실 이거 0.025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써놨죠. 이 Z하고 밑에 알파라는 게 고도의 꼬리 확률이 알파가 되는 그 경계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1.96이에요. 이게 1.96이라는 거는 사실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거나 아니면 파이썬의 이 사이파이 스탯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아낸 거고 제가 여기 지금 오랜만에 처음 나온 거니까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 파이썬의 사이파이로 하는 거. 그다음에 사이파이 스탯스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st 점 노멀 하면 있을 것 같은데 없네. 디스트리뷰션즈로 가야 되나? 오랜만에 해갖고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됐어. 이랬는데 좀 있구나. 요거를 쓴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로 0,1을 넣는 거죠. 그래야지 표준 정규분포가 되고 여기서 점 찍고
또 이제 저 경계치 구하려면은 이 인버스 서바이벌 펑션 이걸 써야 되는 거죠. 뭐야? 이 꼬리 확률이 지금 0.025인 그런 경계치를 찾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1.9599 아무튼 그래서 1.96 비슷하게 나온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한 건 아니고 요거를 구한 거니까 요게 요거고 1.96이다. 그러면은 쓰면은 가 이거를 이제 d에 대해서 써주면은 1.96 곱하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죠. 근데 이거는 1.96 곱하기 시그마가 뭐였지? 시그마 아는 경우잖아요, 지금.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지금 뭐야? 일반적인 식을 구하는 거니까 시그마를 바로 여기다 숫자 넣을 필요는 없네. 아무튼 이거다 이거예요. 이 d가.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시그마랑 n 알면은 여기다가 이거 넣어가지고 d가 뭔지 딱 구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즉 x바로 나타낸 무평균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95%를 한 거니까 잘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게 95%니까 여기 1.96이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95%가 아니라 99%다 또는 뭐 90%다 라고 하면은 1.96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게 나와야 되겠지. 음, 예를 들어서 이거 10%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요 가운데가 이제 0.9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요 양 끝에 이 하지 않는 확률들이 0.1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은 좌우 대칭이니까 얘가 이제 0.05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제 비슷하게 여기에다가 0.5만 하면 돼요. 그럼 그때는 1.64485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구간이 여기 1.96이 아니라 1.64485 뭐 이런 걸 넣어줘가지고 하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일반적으로 쓴 게 일반화해서 쓴 게 그거를 일반화해서 쓴 게 이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U에 대한 신뢰 수준 요거에서의 신뢰 구간은 이게 된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95%이고 싶었으니까 방금 거는 그러면은 알파가 이게 0.05여야 되겠지. 그래야지 1 빼기 알파가 0.95가 되고 그래야지 100 곱하기 1 빼기 알파가 95가 되는 거. 센트가 되는 거. 그때 곱해지는 요때는 이제 95%니까 요게 이제 곱해졌는데 그거는 아무튼 이 알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요것만. 그래서 이게 95%가 아니라 90%인 경우에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렇게 해서 요게 곱해져야 된다고 했고요. 여러분들은 뭐 다 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구간을 우리가 줄여서 뭐 몇 퍼센트 신뢰 구간이다라고 짧게 얘기하게 돼요. 자, 신뢰 구간은 근데 신뢰 구간이 높고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구간의 크기는 좁을수록 정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더 믿을 만한 거를 좁은 구간으로 제시하면은 더 좋다.
근데 일반적으로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신뢰 구간도 넓어지는 상충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90%, 95%, 99%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4% 포인트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를 한 1.3배로 늘려야 되는 그런 단점이 생기게 돼요. 상충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한편 동일한 신뢰 수준에서 신뢰 구간의 크기는 사실 표본 평균의 분산하고 관련이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표본 평균의 분산이 여기에 이제 곱해져 있잖아요. 그 D를 정할 때, 이 D를 정할 때 이 D가 이거랑 요걸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D를 우리가 줄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이제 커지면 되겠죠. 왜냐면 얘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니까 n이 커지면은 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전체 구간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 신뢰 구간을 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표본 수를 늘리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우 묘분산 시그마 제곱을 아는 경우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예시는 뭐냐면 이제 강남대학교 산업공학 전공 학생들의 몸무게를 알아보기 위해서 7명의 표본을 추출해서 체중을 측정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강남대 산업공학 전공 학생들의 몸무게의 표준 편차는 1.5로 알려져 있다. 표준 편차라는 거죠. 시그마다 이거 시그마.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시그마죠. 표준 편차니까. 그러면 95% 신뢰 수준에서 한번 강남대 산업공학 전공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라.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파이썬을 가지고 나온 파이썬을 켠 김에 한번 조금 해보자면은 제가 데이트라고 할게요. 최종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7개가 잘 들어가 있고 이거를 평균을 구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이제 이거 다 합치는 거고 이게 여기에 몇 개 들어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거냐면은 이제 점 추정량 구한 거죠. 점 추정량인 표본 평균을 구한 거고 95% 신뢰 수준일 때 요 경계치 Z 2분의 알파는 사실 1.96이 된다는 거는 아까 여기서 했죠. 그냥 이거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한 거니까 이거를 내가 만약에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 그럼 이거를 이제 쓰면 돼. 하고 0.025를 하고 답이 아가 1.5라 그랬고 나누기 1파이도 좀 써야겠다. 할게요. NP
노트를 하고 여기다가 n이 지금 7개니까 7개 넣어주고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이게 지금 요거를 계산하는 거죠. 양을 계산을 하는 거죠. 나오고 그 말인지 요거 계산한 거거든요. 1.11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x 반은 이렇게 구했고요. 아니, x 바 여기 있고 그리고 구했고 그래서 앞에 거에서는 빼주고 뒤에 거에서는 더해줘가지고 계산해보면은 이런 구간이 나온다. 그래서 이 결론은 평균 몸무게 뮤가 요 구간에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우리가 95%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신뢰 구간이 이거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 1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아는 경우에 대해서 예제까지 했고요. 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